12번. 다음 글의 기억을 이끌어내기 위해 추가해야 할 전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, 이렇게 추가해야 될 전제는요, 주관식처럼 풀어야 돼요. 막 글을 쭉 읽고 선지를 하나하나 꼼꼼하게 검토하는 건 하수고요. 이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정확도도 떨어져요. 고수는 어떻게 푸느냐? 읽을 때부터 뭐가 빠져있네? 이런 걸 캐치한 다음에 내가 잡아낸 정답에 대한 그 이미지와 일치하는 걸 그냥 선지에서 골라내요. 조금만 연습하면 여러분도 다 할 수 있습니다. 이게 어느 정도 유형화가 되어 있거든요. 구체적으로 어떻게 푼지 한번 지문 읽으면서 보여드릴게요. A국에서는 교육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. 뭔가 솔루션을 추진한다는 거죠. 이와 관련하여 현재 거론되고 있는 솔루션 중에 다음 네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방안이 있다면 정부는 그 방안을 추진해야 된다. 뒤에 어떤 내용 나오겠어요? 네 가지 조건이 뭔지 나오겠죠? 그 다음에는 거론되고 있는 방안이 내 조건을 어떻게 만족시키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. 제가 뒷부분을 읽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는 건가요? 아니에요. 원래 이런 문제는 다 이렇게 나와요. 뻔한 패턴입니다. 자, 그래서 네 가지 조건. 첫 번째, 공정한 기회균등과 교육의 수월성을 함께 이룩할 수 있는 방안이어야 된다. 기준 4개라 그랬는데 첫 번째 조건에서 지금 기준 2개겠죠? 그럼 총 기준이 몇 개다? 최소 5개겠구나. 이렇게 예상할 수 있어요. 자, 둘째, 신뢰할 수 있는 설문조사에서 가장 많은 국민이 선호하는 방안으로 선택한 것이어야 된다. 셋째, 기존 교육 재정 돈만으로 실행할 수 있어야 되고, 넷째, 가계교육 부담을 줄일 수 있어야 된다. 자, 그러고 나서 현재 거론되고 있는 방안 얘기하는데, 설문조사 해보니까 300명, 400명, 600명 이런 거 다 검토할 필요가 없죠? 두 번째 조건, 가장 많은 국민이 선호하는 방안이어야 되니까 700명이 선택한 고급 평준화 강화, 이것만이 두 번째 조건을 만족시킨다는 걸 알 수 있어요. 자, 여기까지 읽었을 때 어느 정도 결판이 났습니다. 추진될 수 있는 방안 후보군이 하나밖에 없죠. 고급 평준화 강화. 그럼 이 방안은 나머지 첫째, 셋째, 넷째 조건도 다 만족시켜야 정부가 그 방안을 추진할 수 있겠죠. 그래서 이제 뒤에 내용을 보니까 기존 교육 재정만으로 실행할 수 없는 것은 대학 평준화 도입 방안 뿐이래요. 그러면 이 고교 평준화 강화는 기존 교육 재정만으로 실행할 수 있다는 거죠. 따라서 두 번째 조건뿐만이 아니라 세 번째 조건도 만족시킵니다. 그리고 대입 정시 확대와 수시 축소 방안은 가계 교육 부담을 감소시키지 못하지만 다른 방안은 그렇지 않다. 지금 우리의 초점은 고교 평준화 강화니까 이 문장 어떻게 읽을 수 있어요? 고교 평준화 강화는 네 번째 조건을 만족시키는구나.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. 그러면 지금 고교 평준화 강화 어떤 조건만 더 만족시키면 돼요? 첫 번째 조건이죠. 보니까 고교 평준화 강화 방안은 기회균등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이 분명하대요. 그럼 지금 어떤 조건 남았어요? 1-2 수월성 교육이 되느냐밖에 없죠. 그런데 이거에 대한 언급 없이 바로 따라서 정부는 고교 평준화 강화를 바로 추진해야 된대요. 이 말은 고교 평준화 강화가 1-2 조건도 만족시킨다는 거죠. 그런데 지문에 없어. 그럼 선지에서 그걸 찾으면 되겠죠? 따라서 2번 고교 평준화 강화는 교육의 수월성을 이룩할 수 있는 방안이다. 이게 그냥 정답이에요. 요거까지 만족돼서 여기에 탁 추가되면 고교 평준화 강화는 네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고 따라서 정부가 그 방안을 추진하게 되죠. 나머지 선지는 거들떠 볼 필요도 없습니다. 시험장에서 바로 넘어가는 거예요.